자, 반갑습니다. 혼동의 6월 모의고사 이후 많은 학생들을 피드백하며 실전에서 문제를 못 푼 이유들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평가원은 아주 선방한 것 같은데 어려운 킬러나 사교육 스킬 없이 변별이 잘 되었죠. 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1 수학이 많이 쓰인 건데요. 수험생들이 시험 내에서 틀린 대다수 이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수원이나 수투 내용보다는 오히려 고1 수학, 지금 보이죠? 수상하 내용, 이 고1 수학이 적용된 문제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수능까지 공부 방향성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죠. 일단 14번, 12번, 22번 이 세 문제 정도가 고1 수학, 수상 정도가 뭐 연계가 되었다는 건 그렇고 일단 쓰였는데 15번이나 21번은 제외를 할게요. 그 문제들은 수투에서 잘 냈으니까 앞에 쪽은 영향이 없이 이 세 문제 정도가 등급에 일단 영향을 줬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이 못 푼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립부등식이나 고차방정식 이 내용들 있죠. 이거 내용 누가 모릅니까? 연립부등식 많이 들어봤죠?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말하면 수원이랑 수투의 개념이 섞여버리니까 내가 과거에 계산을 분명히 해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서 완료하는지를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이거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계산력의 부재, 우리가 계산을 많이 안 해본 거죠. 이것들이 엮인 어떤 인수분해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 연립부등식 이런 계산을 별로 안 해본 것 같다. 아니면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고3 재수 넘어가게 되면은 고1 과정이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감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냐는 건데, 일단 이거 먼저 말을 할게요. 과도한 스킬 연습 금지. 요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추가를 해놨는데 나도 스킬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교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스킬들을 여러 개 알려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하면서 먹고 사는 건데, 지금 과도한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조건 해석을 빨리 어떻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계산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내용이 이게 중요하죠. 1번 내용. 일단 이거는 전제예요. 과도한 스킬 이제 배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산 구조의 최적화랑 마무리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나도 그렇고. 근데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계산을 끝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 해석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해서 끝날 수 있는지, 끝내지는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이제 남은 기간에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6월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2번, 출제 확률이 높은 고1 개념을 좀 복습을 해야 된다. 나머지 정리랑 뭐 복소수 이 개념은 좀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연계가 많이 됐던 고차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집합의 표현,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4개 정도가 수능에 직접 출제될 확률이 높고 지금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평가원에서 이 애들이 적용된 고1 개념 복습, 다시 말하면은 고6, 6월 모의고사죠. 고1 6월 모의고사 정도를 거기에서 까다로운 나머지 정리 같은 애들 들어간 거 빼고 21번, 29, 30번 보면서 본인들이 풀 수 있나, 순수하게 수상화 개념이 적용된 그 문제풀이를 끝낼 수 있나 한번 풀어보고 이것들이 잘 적용된 엔제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앞으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스킬 연습 금지하고 계산을 끝내는 최적화와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고1 개념 복습 좀 해주자. 이것들의 실전 6월 모의고사 고1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14번, 22번 이렇게 3개를 한번 체크해보고 기출한 문제도 추천을 딱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먼저 걸렸죠? 12번, 14번 이렇게 가는데 14번 먼저 보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잘 푼 사람들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고 못 푼 이유를 체크를 좀 해줄게요. 이 문제 안 푸셨다면 꼭 체크를 해보시고 뒤에 바로 못 푼 이유랑 요거를 내가 체크해놨으니까 요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수원을 풀었던 사람이라면, 수원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 3개 조건을 적용하겠죠. 루트 조건, 진수 조건, 양수 조건 적용해서 이거 해보면은 이 3개 조건, 이제 이거 가지고 푸는 건데 이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3개, 13이 아니네요. 12네, 12개. 여기 n의 개수 10인데 모두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12개라는 건데 이 말이 벌써 연립이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집합이란 뜻이에요.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게 연립부등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 만족시키는 n의 최소 범위를 구해라. 그때 12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얘랑 얘 위의 조건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아래 k 값이 변하면은 아래 두 값이 변하기 때문에 너랑 너가 뭐가 큰지 모르겠다. 근데 얘네들은 잘 보면 k를 어떤 변수라고 보면은 직선 1차 함수랑 유리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유리함수랑 직선을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이미 수화 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대서를 경계를 나누면서 예를 들어 이거를 fx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gx라고 해보고, 그러면은 fx랑 gx랑 어디 하나에서 만나겠죠. 그 만나는 이 지점을 경계로
K는 이미 쓰였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X는 뭐 T라고 해볼게요. 이 지점을 경계로 더 작은 애, 둘 중 더 작은 녀석이 만드는 경계가 무등호 방향이 다 이쪽으로 쳐져 있으니까, 더 작은 쪽으로 쳐져 있으니까 더 작은 방향이 만드는 경계가 12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연립부등식의 개념이 들어간 문제라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여기서 좀 당황을 한다는 거라서 연립부등식의 개념 문제로 좀 돌아가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결국 마지막 식처리가 수상에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거 앞쪽에서 오답률 1이죠. 뭐 찍어서 15번이 맞았다고 치는데 앞쪽에서 이게 어떻게 오답률 1인지 내가 다시 요 쓰인 개념은 치환을 통한 고차 방정식 풀이도 들어가고 뭐 인수분해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면서 바로 체크를 해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최적의 풀이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어서 못 풀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지금 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x는 a로 두고 x는 b로 두고 일반적으로 가볼게요. 가장 뭐 많이 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2의 b제곱을 소거하면은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통분을 하지 않았다면은 반성을 한번 해줘야 돼요. 여기서 통분을 안 했다면은 그냥 곱했다면은 반성을 살짝 해주시고, 이거는 계산을 너무 막 한 거예요. 차수가 벌써 커질 걸 알고 있는데 통분을 안 한다? 조금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냥 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그럼 왜 하는데? 목표를 한번 가져봅시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 높이를 y는 t라고 치환한 거 아닌가요? 얘 봐도 벌써 1보다 좀 작은 포인트 있잖아요. 뭐 그거는 변할 수 있다고 쳐도 일단 t가 뭔지 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예를 들어 계산 실수한 게 없다면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를 여기서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1에서 또 인수분해, 이 고차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기본이기 때문에 최고차항분의 쌍수항으로 걔네의 약수,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3분의 2죠. 3분의 2나 3분의 1 정도를 왜 대입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요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문제 그대로 떼다가 위에 쪽 소거하고 아래부터 여기 t부터 고1한테 갖다 놓잖아요. 잘하는 고1 학생한테 갖다 놓으면 그냥 풉니다 이거를. 근데 고3 n수가 넘어가니까 이 고차방정식의 풀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인수분해는 뭐냐? 최고차항분의 쌍수항의 약수 애들이 적당한 인수분해 수치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 아까 내가 치환한 거 2의 b제곱을 소거했었는데 이번엔 2의 a제곱을 소거해서 그럼 얘로 둬서 뭐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처음과 내가 인수분해를 계산 실수 없이 잘 내려왔다고 치면 이거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최고차항분의 얘로 가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을지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의심점이라서 이거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게 좀 아쉽죠. 이게 어떻게 뭐 인수분해 문제인지 아닙니까? 이 정도 갔을 때는 요걸 반성을 좀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 이거를 뭐 어떤 최적의 풀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해결을 못 해준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계산력 부족이기 때문에 고1 어떤 유월모의고사 21번, 20번도 좋고 19번도 좋고 넘어가서 지금 출제가 가능한, 수능 쪽에서 출제가 가능한 그 문제들을 한번 직접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죠. 이 문제 까다롭죠.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보고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넘어가 보죠. 일단 시작점은 여기 이 녀석 이 포인트인데 수열의 구조 파악이 우선이에요. 그럼 언제 위의 녀석이 되냐, 언제 아래 녀석이 되냐, 이 구조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위의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n 조건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위에가 되게 몇 개 안 되는 조건이고 아래가 대부분 경우다라는 거 인지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위에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 라고 떠올려보면 n이 4일 때랑 9일 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은. 그럼 그 안에서도 더 나눠진다는 거라서 위에 쪽에 별게 없구나, 몇 개 안 나오는구나, 나머지는 다 아래쪽 등차수열 구조구나 를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말하면 n이 4일 때랑 9일 때가 후보죠. 바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지 이 중에서도 또 안 되는 애들이 있겠죠. 다 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4랑 9를 적당히 이렇게 써놓는 거죠. 9를 써놓고 그럼 A4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이 앞에서 이거는 이제 내 기준의 풀입니다. 이 앞에서 얻을 정보가 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얘 K를 얘로 뒀습니다. 왜냐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를 해보면 클 때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두 개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넘어가보죠. 넘어가보면 이 대입해서 앞에 수치 끌어다 쓰고 뒤에 수치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조건중이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등차 수열 적용해서 이 애들 만들어 갈 거고, 이 애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연립부등식의 개념이 왜 들어가냐면은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앞에서 앞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상에서 풀이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케이스 안에 케이스라는 게 연립부등식의 까다로운 대부분 풀입니다.
그냥 케이스를 잘 나눠서 그 케이스 안에서 되는 무언가를 관찰해라. 이 케이스에서 되는 무언가를 관찰해라. 대신 걔네의 교집합이다. 다시 말하면 엔드 조건으로 묶여있는 모든 애들을 다 구해라. 라는 이 연립부등식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 여기서 또 나눠줍니다. A9가 이렇게 두 개의 애들이 되는데 위에 애를 먼저 보죠. 위에 애는 다시 나눠지죠. n이 9일 때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눠지는데 이미 애초에 전제가 얘는 k가 0보다 크다는 이 전제였어요. 케이스 안에서 다시 너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0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0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이게 케이스 안의 케이스, 연립부등식의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 이런 계산 구조를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해서 A12 너네 4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등차 수열이겠죠. 다시 A15까지는 그냥 다 5 더해주면 될 거고 그게 되는 어떤 1의 값 K 값을 비교를 해주면서 모든 애들이 다 됐냐? 그게 아니죠. 이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해줘서 안 된 애들을 뭔가 빼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처음 A1로 돌아오면 될 거고 당연히 22번이니까 이 정도 시간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작점에 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조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라는 거고 엔드 조건을 엮여 있으니까 나는 얘를 관찰하는 게 맞다. 그 외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얘 자체를 관찰하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 얘면서 얘를 만족하는 데가 얼마나 있는데 해보면 이건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모른다고 블랭크 쳐둬도 n이 4일 때 9일 때 기준으로 적어도 최대 4개구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주자는 거죠. 이게 뭐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는 치지만 뭐 배워갈 거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계산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베스트 한 문제 뽑아보자면 저는 단연코 이 문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2년 전만 해도 함수의 어떤 뭐 비율관계나 이런 큰 특징 없이 케이스 나누고 그냥 계산을 쭉 끌고 가는 문제여서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이번 6월을 반영한 이 시험 구조에서 분석해보니 이 최고의 문제 이미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반드시 직접 풀어보시고 해설로도 내가 추가로 올릴 텐데 이 문제 풀어보시면 함수와 방정식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5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무슨 말인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결국 연립부등식 계산을 마무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고 가서 풀 수 있는지 해설도 추가로 올릴 테니까 비교를 꼭 해보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6월을 반영한 이 실전 영상으로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 들고. 자, 감사합니다.